네, 안녕하세요. 종부원리 송파센터장 물리치료사 조혜성입니다. 오늘은 종부 걸음에 대한 강의 영상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종부 걸음을 어떤 사람이 더 잘 배울까요? 적당히 아픈 사람 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것저것 안 다녀본 곳이 없는 사람. 정답은 당연하게도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것저것 다녀본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적당히 아픈 사람들은 빨리 나으니까 원래 낫는가 보다 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아파서 옵니다. 그래서 걷는 걸 알려줘도 안 해요. 너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다녀봤어요. 침도 맞지, 약도 먹지, 수술도 해봤지, 주사도 맞지, 별거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나았는데 종부원리로 하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걸음은 반드시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왜 정상보행이 어려운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장시간 앉아있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말고 다리에 피 안 통하고 몸에 있는 근육들이 기능을 상실하고, 인간은 자기가 오래 생활한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걸어다닐 때도 그 자세 그대로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고유 수용 감각 상실.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면 발목이 자꾸 움직이니까 우리 몸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매끄러운 길 다니면 그런 기능이 없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또 잃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각 중심적 자세.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보상작용으로 발이 벌어지면서 팔자걸음이 돼요. 그럼 그냥 그렇게 걸어 다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누가 안 알려줬다. 학교에서 영어나 이런 거 배울 게 아니라 잘 걷는 법, 잘 숨쉬는 법,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정상보행이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대보행과 종부걸음의 차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사나 운동 가르치는 사람들은 보행을 배울 때 뒤꿈치부터 닿고 중간발 닿고 앞꿈치 닿고 발을 밀어낼 때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면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허벅지나 엉덩이 위에 팔, 목 이런 거 다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발에 초점을 상당히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종부걸음은 발을 아예 힘을 빼요. 상당히 큰 차이예요. 고관절을 드는 그 모습이 큰 차이가 아니라 발목에 힘을 뺀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그냥 생각 없이 올라가면 앞다리가 쓰이는데요, 엉덩이 힘줘야지 하고 올라가면 엉덩이가 쓰여요. 인간은 자기가 신경 쓰는 데에 힘을 주게 돼 있어요. 발에다 자꾸 신경을 쓰면 발에 힘이 들어가고, 엉덩이에 자꾸 힘을 쓰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2년 3년 가면 발에다 힘쓴 사람은 종아리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엉덩이에 힘쓴 사람은 종아리가 얇아지겠죠? 누가 더 건강할까요? 하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발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관절을 올바르게 쓰는가.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아예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자, 다시 왜 정상보행이 어려운지 알았고, 현대보행과 종부걸음의 차이, 다른 차이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종부걸음이 몸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을, 일반 걸음은 이렇게 걷고 종부걸음은 이렇게 고관절을 들면서 가게 되는데, 고관절을 드는 각도가 장요근에 기여를 합니다. 장요근은 그냥 다리를 드는 근육이에요. 다리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요근의 활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장요근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장요근은 이렇게 허리에 붙어서 고관절로 가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이 사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AI가 만든 사진인데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육이 췌장, 신장, 대장, 소장이랑 막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걸어 다닐 때 장요근을 수축 이완하면 장들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장이 움직이면 혈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장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겠죠. 당연히 변비, 배뇨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허리에서 이 교감신경이 나옵니다. 교감신경이 나오는 자리에 장요근이 있기 때문에 장요근이 너무 긴장했거나 너무 축 늘어져 있으면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럼 방광, 자궁, 소장, 대장으로 가는 교감신경에 혼란을 줘요. 그러면 제대로 걸으면 생리통도 없어지고 야간뇨나 방광 쪽 문제, 소장, 대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종부걸음과 이제 장요근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왜 장요근을 얘기하냐면 그게 그나마 이해하기 가장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턱을 당기기입니다. 턱을 당기게 되면, 물론 턱을 이렇게 이상하게 당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잘 당겨야 되는데, 턱을 당기면 폐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이 올라가고 장기가 원래 위치를 가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폐가 내려가고 횡격막이 내려가고 장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똥배가 되는 거예요. 장 기능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 장들은 어떤 이런 막들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횡격막이 내려가서 장이 제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장이 자기 원래 위치로 가고 싶겠죠? 그러면 걔네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힘을 줘야 되거든요. 목을 이러고 있으면 왠지 이렇게 돌아오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도 자기 위치로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된 장 근육으로 혈류순환이 안 되고 장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턱을 당기면 장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니까 힘을 풀게 되고 혈류순환이 다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장하수 당연히 해결되겠죠. 그리고 똥배 들어가고 소화 기능 회복되겠죠. 자,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제가 올린 영상이나 선생님께서 올린 영상을 보고 종복을 막 열심히 연습했대요. 막 2년 했대요. 저한테 막 보여주시겠대요. 보면 제대로 걷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왜냐면 이 고관절로 움직이는 걸 훈련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발목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리를 자꾸 드는데 이거를 이 발목 힘으로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훈련해봤자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 싶은데 실제로 내 몸의 근육들은 그렇게 작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밖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릎을 들고 다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집에서 훈련할 때나 아니면 공원을 갈 때나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그냥 대로변에 걷는데 다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걸을 줄 알게 되면 다리를 조금만 들어도 고관절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흔드는데 누구는 이렇게 팔꿈치를 흔들겠지만 이 어깨를 움직이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조금 움직여도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고관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리를 높게 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지만 밖에서 걸을 때는 고관절을 쓸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남들이 그냥 이렇게 팔자걸음하고 질질 끄고 다니는 것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그럼 그걸 자꾸 신경 쓰면서 다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한 번 이내 박히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걷던 대로 걸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씀으로 다리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 우리 다리가 무거워요. 그거를 평소에 발목 힘으로 자꾸 드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고관절 드는 힘으로 들면 큰 근육이죠. 그걸로 드니까 다리가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리가 가벼워진 느낌이 안 드는데? 그러면 발목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주제는 왜 종부 호흡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은 종부 걸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